어머님, 오늘따라 국물 색깔이 참 진하네요. 거품도 좀 있는 것 같고, 이게 그 3년 동안 저 먹이신 비법인가 봐요? 호호, 그럼. 내가 며느리 사랑해서 새벽부터 고운 건데. 찹쌀가루를 좀 풀어서 그래. 몸에 좋은 거니까 남기지 말고 싹 비워라. 그래, 여보. 엄마가 당신 아프다고 특별히 해온 거잖아. 깨작거리지 말고 좀 먹어. 그래야 낫지. 낫기는커녕 죽을 뻔했지. 자, 여기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어머니 손맛 눈으로 직접 확인해봐. 가래 끓는 소리 퇴, 퇴. 시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저게 뭐야? 꺼. 당장 끄라고. 우에. 엄마. 저게 뭐야? 지금 국에다 침 뱉은 거야? 내가 방금 먹은 게 침이야. 왜? 보약이라며. 국물 시원하다며. 어머님이 3년 전 김치 사건 때문에 아주 정성껏 뱉으셨더라. 바닥까지 핥아먹어, 효자 아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 차 남들이 보기엔 복받은 며느리였습니다. 맞벌이 부부인 저희를 위해 시어머니는 매주 반찬과 국을 바리바리 싸들고 오셨거든요. 주변 친구들은 요즘 세상에 그런 시어머니 없다.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며 부러워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습니다. 새아가 회사 일하느라 힘들지? 내가 공국 좀 고았다. 파는 건 조미료 덩어리라 못 망쳐. 내 손맛 알지? 이거 먹고 힘내라. 어머님 매번 죄송해서 어떡해요. 저도 주말엔 좀 쉬고 싶은데 어머님 덕분에 살아요. 시어머니는 항상 제 손을 꼭 잡고 딸 같은 며느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지극정성 보양식을 먹기 시작한 후부터 저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소화불량이었습니다. 밥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찼죠. 그러다 점점 증세가 심해져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위경련이 오거나 밤새 설사를 하는 날이 반복되었습니다. 여보, 나 또 배가 아파. 위가 꼬이는 것 같아. 남편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또, 당신은 대체 뭘 주워 먹고 다니길래 맨날 아파? 내일 병원 가봐. 밤새 들락거려서 잠을 못 자겠네. 병원에 가서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다 받아봤지만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의사의 진단은 위염 증세가 좀 있긴 한데 큰 이상은 없습니다. 신경성인 것 같네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 저는 그게 다 회사 일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몸이 안 좋을수록 시어머니가 해주신 국을 약처럼 챙겨 먹었습니다. 이거 먹어야 낫는다는 시어머니의 말을 철석같이 믿으면서요. 제 몸에 독을 들이붓는 줄도 모르고 말이죠. 사실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는 겉으로는 풀었지만 속으로는 골마있는 오래된 상처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신혼 초에 있었던 묵은지 사건입니다. 결혼하고 한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시골집 장독대에서 꺼내왔다며 김치통을 잔뜩 들고 오셨습니다. 이게 3년 된 묵은지다. 아주 귀한 거야. 찌개 끓여 먹으면 엄청 맛있다. 감사한 마음으로 뚜껑을 열었는데 그 순간 집안에 시궁창 같은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김치 위에는 하얀 곰팡이가 수북하게 피어 있었고 배추는 물러서 손만 대도 으스러졌습니다. 이건 발효가 아니라 부패였습니다.
여보, 이거 상한 것 같은데? 냄새가 너무 심해. 곰팡이도 폈고. 진짜네. 엄마가 너무 오래된 걸 가져오셨나 보다. 그냥 버리자. 냉장고 냄새 배겠다. 남편과 합의하에 저는 김치를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시어머니가 들이닥치셨습니다. 그때까진 비번을 공유하고 있었거든요. 아니, 얘,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내 김치를 왜 쓰레기 봉투에 넣어? 저는 당황하며, 어머님, 오셨어요? 그게 아니라 김치가 너무 삭아서 곰팡이가 피었길래 위생상 먹으면 탈 날 것 같아서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악기처럼 변했습니다. 뭐, 위생?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곰팡이는 걷어내고 씻어 먹으면 되는 거야. 너가 자라길 곱게 자라서 음식 귀한 줄을 모르는구나. 시애미 정성을 쓰레기 취급해? 죄송해요, 어머니. 어머니, 그래도 저희는 도저히 못 먹겠어서. 됐다. 치워라. 다시는 너한테 뭐 해다 주나 봐라. 유난스러운 것. 시어머니는 김치통을 뺏어 들고 씩씩거리며 나가셨습니다. 며칠 뒤 남편을 통해 내가 좀 예민했다. 요즘 애들은 모를 수 있지라며 사과하시길래 저는 쿨하게 잊으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날 당신의 자존심이 그 김치와 함께 쓰레기통에 처박혔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맹세하셨겠죠. 내 음식이 더럽다고? 그래, 진짜 더러운 게 뭔지 보여주마. 너가 그렇게 따지는 위생, 내가 박살 내주마. 그 사건 이후 3년 시어머니는 다시 반찬을 해주시기 시작했고, 저는 감사히 먹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상한 점들이 눈에 밟히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국그릇의 차이였습니다. 주말에 시댁에 가서 밥을 먹을 때면 시어머니는 꼭 부엌에서 국을 다 퍼서 쟁반에 담아 나오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자, 이건 우리 아들 거. 고기 많이 넣었다. 이건 우리 며느리 거. 파 많이 넣었으니까 국물 시원할 거다. 그런데 남편 국은 맑고 깨끗한데 제 국은 유독 국물이 탁하고 걸쭉했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국을 남겼길래 제가 한 입 먹어봤는데 맛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남편 국은 깔끔한데 제 국은 뭐랄까요? 끈적하고 비릿한 뒷맛이 났습니다. 어머님, 제 국은 좀 걸쭉하던데 전분 같은 거 넣으셨어요? 시어머니가 눈을 피하며 아니. 너가 몸이 차니까 찹쌀가루를 좀 풀어서. 그렇다. 그게 소화에 좋아. 왜? 맛이 없니? 두 번째는 남편의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배가 아프다고 할 때마다 남편은 이상할 정도로 시어머니를 감쌌습니다. 여보, 나 아무래도 어머님 국이 안 맞는 것 같아. 먹으면 꼭 설사를 해. 야, 너 지금 우리 엄마 의심하냐? 엄마가 새벽부터 고생해서 끓인 건데 그게 할 소리야? 네 장이 예민한 걸 왜 엄마 탓을 해? 너 3년 전 김치 사건 때문에 아직도 엄마 미워하지? 진짜 뒤끝 쩐다 너. 남편의 가스라이팅에 저는 점점 제 자신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진짜 예민한가? 어머님은 날 사랑해 주시는데 내가 나쁜 며느리인가?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을 먹은 날은 어김없이 아팠으니까요. 확인해야 했습니다.
마침 저희 집에는 강아지를 위해 설치해둔 펫캠이 거실에 있었습니다. 저는 출근하기 전 강아지가 자꾸 싱크대 쪽을 뒤지는 것 같다는 핑계를 대며 카메라 각도를 부엌 조리대가 훤히 보이는 쪽으로 슬쩍 돌려놨습니다. 그 주 주말 시어머니가 몸보신 시켜주겠다며 집에 오셨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장을 보러 나간 척하고 아파트 주차장 차 안에서 핸드폰으로 펫캠 어플을 켰습니다. 화면 속 시어머니는 콧노래를 부르며 냄비 2개를 올렸습니다. 하나는 큰 냄비 남편용, 하나는 작은 냄비는 제 것. 보글보글 국이 끓기 시작하자 시어머니가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냄비 뚜껑을 열더니 상상도 못할 행동을 했습니다. 가래 뱉는 소리, 퇴. 화면을 보던 저는 비명을 지르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목구멍 깊은 곳에서부터 누런 가래를 끌어올려 제 국냄비에 뱉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퇴. 마치 의식을 치르듯 정성스럽게 침을 뱉고는 국자로 휘휘 저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시어머니의 혼잣말. 펫캠 마이크 성능이 좋아 똑똑히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펫캠 쪽 섬뜩한 미소를 짓더니 퇴. 똑똑한 척, 깔끔한 척은 혼자 다 하지. 3년 전에는 내 김치 더럽다고 버리더니 이건 냄새 안 나냐? 퇴. 너가 감히 나를 무식하다고 무시해? 감히 시애미 정성을 쓰레기 취급해? 그래, 너가 버린 김치보다 이게 훨씬 더럽다. 내 가래침이나 실컷 받아 먹어라. 퇴. 이거 먹고 속 뒤집어져서 밤새 끙끙 앓아봐라. 속이 다 시원하다. 저는 차 안에서 헛구역질을 하며 오열했습니다. 지난 3년, 제가 보약이라며 마셨던 그 걸쭉한 국물, 찹쌀가루라던 그 건더기, 제 몸은 시어머니의 타액과 오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국을 먹고 배 아파 뒹굴 때 시어머니는 속으로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집에 올라가니 식탁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왔니? 오늘은 육수가 아주 잘 나왔다. 식기 전에 먹어라. 그 역겨운 연기에 저는 당장이라도 냄비를 엎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남편에게 보여줄 쇼가 남았으니까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도저히 못 먹겠어. 국에서 냄새가 나. 아, 또 시작이네. 엄마가 힘들게 끓였는데 한 숟갈이라도 떠. 너 진짜 너무한다. 엄마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냐? 남편은 끝까지 엄마 편이었습니다. 제 아픔보다 엄마의 기분이 더 중요한 효자였죠.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 남자도 맛을 봐야 한다. 엄마의 그 지독한 사랑을 똑같이 맛보게 해줘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저는 그날 아픈 척하며 국을 먹지 않고 몰래 따로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남편의 생일날을 디데이로 잡았습니다. 남편 생일날 저는 시어머니를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을 차렸죠. 가장 중요한 메인 요리, 일주일 숙성된 시어머니표 가래침 국을 데워서 내놓았습니다. 물론 제 그릇엔 시판용 국을 담고 남편과 시어머니 그릇엔 그 침국을 가득 담았습니다. 여보, 생일 축하해. 당신이 좋아하는 엄마표 국이야. 어머님이 지난주에 끓여주신 건데 내가 당신 주려고 아껴놨어.
역시 당신밖에 없네. 엄마 국이 최고지. 남편은 의심 없이 국그릇을 들고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남편은 후루룩 시원하다. 역시 깊은 맛이 달라. 엄마, 어떻게 끓이면 이런 맛이 나요? 시어머니도 흐뭇하게 웃으며 자기 침이 섞인 국을 드셨습니다. 본인이 뱉은 건데 기억을 못 하시는 건지 아님 섞여서 모르는 건지. 두 사람이 국을 반쯤 비웠을 때 저는 TV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여보, 내가 생일 선물로 영상 하나 준비했어. 화면이 켜지고 부엌에 있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이 나왔습니다. 저거 우리 집이네. 엄마 요리하는 거 찍었어? 그리고 퇴. 거실 스피커가 찢어질 듯한 가래 뱉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화면 속 시어머니는 악기 같은 얼굴로 국에 침을 뱉으며 저주를 퍼붓고 있었습니다. 이거 처먹고 되져라. 식탁엔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편의 숟가락이 땡그랑 떨어졌습니다. 입가에 국물을 잔뜩 묻힌 남편이 멍하니 TV를 보다가 천천히 자기 국그릇을 내려다봤습니다. 어때? 국물 맛 끝내주지? 방금 당신이 깊은 맛이다 하면서 먹은 그 국이야. 1년 묵은 된장이 아니라 30초 묵은 어머니 가래침 육수. 우액. 남편은 식탁 아래로 고개를 쳐박고 먹은 것을 다 토해냈습니다. 오장육부가 뒤집히는 듯한 구토 소리가 거실을 메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색이 되어 벌벌 떨며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니다. 저거 조작이야. 내가 간 보느라 그런 거지. 간을 뱉어서 보세요. 그리고 혼잣말은요? 김치 버린 것 가래침이나 먹어라 하셨잖아요. 어머님, 3년 전 그 김치통 때문에 이러신 거예요? 그깟 자격지심 때문에 며느리한테, 아니 아들한테까지 오물을 먹여요? 아수라장이 된 생일 파티를 뒤로하고 저는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길길이 날뛰었지만 저는 변호사를 선임해 특수상해죄로 맞고소했습니다. 음식에 체액이나 이물질을 섞어 지속적으로 먹인 행위는 명백한 범죄였고 제가 3년간 알았던 위험과 장염 진단서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판사님도 범행 동기가 매우 불량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꾸짖으셨죠. 동네에는 소문이 쫙 퍼져서 그 좋아하시던 노인정도 못 나가고 집에 갇혀 사신다고 합니다. 남편은 저에게 나도 피해자다. 엄마가 그럴 줄 몰랐다며 매달렸지만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너도 엄마 가래침 3년 동안 매일 마시면 생각해 볼게. 효자니까 할 수 있지? 남편은 헛구역질을 하며 도망갔고 우리는 깨끗하게 이혼했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서 밥을 먹습니다. 배달 음식을 먹든 라면을 끓여 먹든 더 이상 배가 아프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제 밥상에 누군가의 저주가 섞여 있지 않다는 사실이 저를 편안하게 합니다. 여러분, 손맛이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그 손에 묻은 게 사랑인지 아니면 더러운 집착과 오물인지 확인하기 전까진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지금까지 시어머니의 비법 육수 때문에 인생의 쓴맛을 제대로 봤던 저의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